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은 수화의 날입니다. 다 같이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기회를 빌어서 쓰게 된 저는 수화통역사 센터가 굉장히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화통역 노아인협회에 굉장히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양시장님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참석해 주신 모든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농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옆에 사진은 벌써 10년 전 사진인데요. 제 모습입니다. 2013년 10월쯤이었을 거예요.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중앙회에서 일할 때인데요. 한국 수화언어법 제정하기 위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이 두 컷이 찍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누구나 일생 동안 방황하는 때가 있습니다. 청인들도 똑같고 농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청인들은 들은 소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맞이합니다. 자면서도 듣고 또 그 자기 가야 될 방향을 찾아갑니다. 농인들은 그러나 감각의 하나의 손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내가 서 있는 데는 어디고 여긴 누구이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의 반복된 삶을 삽니다. 저는 수화 배우기 전과 수화 배운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수화를 배우기 전에 수화에 대해 좀 창피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싫었어요. 옛날에 좀 무시하고 있기도 했고 벙어리라고 욕도 먹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보다는 필담이나 구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됐어요. 친구와 축구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어디에서 몇 시에 모이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저에게 전해줬다고 하는데 저는 못 들어서 좀 필담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필담이 귀찮았는지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문자로만 보내왔어요. 결국 언제 모이는지 몰라서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화가 났었고요. 부모님과도 의사소통하는데 한계가 생겼고,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머님에게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포청기를 끼면 조금 들 수 있었는데요. 포청기를 빼버리면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어딜 가나 똑같았어요. 농인 입장에서 저는 듣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었고, 청인들은 듣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필담이나 구화를 하는 사람이었고 수화를 하는 사람이었고요. 17살 그 일이 있기 전에 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구화나 필담하는 방법, 이걸로 저는 성장했고 조금 잘할 수 있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그러나 청인들은 그런 걸 많이 쓰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간에 쫓기거나 사회에서 365일 24시간 항상 이거에 대해서 나는 싸워야 됐고 사회와 씨름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은 곧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쫓아가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었고 못 쫓아가는 사람은 도태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와우나 보청기나 이걸 통해서 말하는 사람들과 맞춰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청인들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 맞춰갈 수 없었어요. 청인들은 보면서 내가 아무리 바른 소리를 내도 다르게 들었습니다. 그럴까봐 저는 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늘 고민했었고요. 누구나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 방향을 안다면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안양에서부터 부산까지 간다면 서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차를 몰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겠죠. 이렇게 방향을 알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수화는 바로 농인의 이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벌써 그 화면을 보고 아신 것 같아요. 약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장애인 수는 지체, 시각, 청각, 내분비장애, 여러 가지 모든 장애인들을 합쳐서 그 수가 5천만 중에 정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입니다. 가장 많은 장애가 지체장애인이 119만 명,
청각 언어장애인이 43만 4,813명. 이런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 농인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지하철에서 소리로 음성으로 되는 안내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장애인들은 다른 서비스를 받지만 노인들은 기차가 안 오면은 무슨 일인가 찾아보고 무슨 일인지 또 거길 사무실 찾아가서 해결하게 됩니다. 사회에서 좀 더 농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수화통역 서비스, 자막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안내되는 고지 방법들. 여러분, 지체장애인들은 주차 사업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얻어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뭘 하죠?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시각장애인은 안마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침술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농인들이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죠? 대답해 보시겠어요? 농인들은 모든 업종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농인들의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건 청각의 문제입니다. 소리에 의존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뒤처지게 됩니다. 이 그림의 양입니다. 모든 양 중에 검은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바로 우리 농인의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5천만 중에 42만 명, 그 중에 20여만 명. 농인은 정말 그 안에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다양성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제가 17살 축구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러한 사회적인 정보를 제가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을 때, 그리고 사회의 전환을 이뤄서 새롭게 더 수화를 통해서 사회를 만나고 공부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터가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합니다. 인격이 필요하죠. 그렇죠? 아닙니까? 맞죠? 네, 감사합니다. 사회의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기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죠.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 때 거기에 자극이 있을 때 반응을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나이에 따라 그 시기에 따라 처음에는 글을 모르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마찬가지로 수화를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수화를 알 수가 없겠죠. 이건 굉장히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수화도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 안양에서 저는 태어나서 자랐고요. 결혼을 해서 서울로 이사가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자녀들도 길렀고 그리고 2년 전에 다시 안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느낌에 대해서 제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일하는 모습은 항상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법이 있을 때는 예전에는 열심히 두들기면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지원해줬지만 요즘엔 사람들의 많은 이 욕구 때문에 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가 다를까요? 1980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게 한국에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88 올림픽을 준비한 과정이었는데요. 우리 사회 환경에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생각에서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장애인 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장애인의 다양한 유형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장애 유형들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과 함께 한국 수화 언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5년 12월에 국회 검토를 거쳐 통과되었고요. 2월 그 다음에 2월 3일 그리고 2016년 8월 3일에 이 법이 드디어 제정돼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면요. 수화가 다른 언어와 동등한 위치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농인과 관련된 법은 이 법들은 농인과 맞춰진 법들이 아니었어요. 한국 수화 언어법을 통해서 우리 농인들의 정식 한국인으로 자기 언어를 갖춘 한국인으로 존중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낫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경기도가 뒤처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나 그 두 곳을 살아본 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화통역 서비스 받는 제 소비 당사자 입장을 해서 수화통역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30분 이내에 오는 건 서울이나 경기도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수화통역이 필요할 때 전화로 하면은 그러나 연락하면 오지 못합니다. 왜? 주 5일째 근무를 하세요. 농인 입장에서는 365일 늘 수화통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받을 수 없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이 서울과 같이 이 휴일 야간에도 통역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직자 서비스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은 수화통역센터 본부에서 공식 직원들을 채용하고 토요일 근무할 수 있는 자. 그러나 누가 토요일을 일하고 싶어 하겠어요? 농인 입장에서는 토요일도 서비스를 받고 싶죠.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죠. 통역 서비스 제공과 욕구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농인 입장에서 봤을 때 수화 교육을 보면 대부분 노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볼 때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농인에게 와서 과연 회화를 할 수 있을까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수화 노래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그건 내 취미로 한다는 건 네, 좋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수화 언어를 사용한다는 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수화를 언어로 배우는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인들 손들어 주시고 청인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농인 손들어 보시겠어요? 농인분. 네, 감사합니다. 청인과 농인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어가 필요합니다. 수화 노래를 통해서 농인과 소통한다. 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좀 관심의 전환을 가져주십시오. 저희 가족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키우면서 좀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항상 문자로 주고받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빠뜨리지 말고 연락 좀 주세요. 문자를 잘 보내줍니다.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요.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꼭 가야지만 연락이 오는데 전화로 많이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경기도 안양시는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양시 회원 여러분, 혹시 문자 서비스 받고 계십니까? 있어요? 네. 문자로 질문하고 답변해주고 굉장히 잘 해줍니다. 예, 안양 공무원분들 정말로 서비스가 좋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자녀가 좀 우울했어요. 서비스가 그닥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안양으로 이사 와서는 그 특성에 맞춰서 서비스 제공이 잘 돼서 굉장히 밝게 잘 자녀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경기도는 서울에 비교하면 여기 서울 경인 지역이라고 하죠. 여기에 자녀 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어요. 그래서 자녀를 맡길 곳이 필요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돌봄 교실을 신청했는데 답이 왔어요. 맞벌이 부부여서 무조건 1순위로 줄 수 없다. 조절이 필요하다. 추첨을 해야 한다. 저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요. 수급자 우선이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을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좀 의아했습니다. 내가 서비스 제공 필요한 그 자원을 지불하겠다는데도 서비스 제공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저희 농인 부부인데 맞벌이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좀 기다려봐라. 방법을 찾아보겠다. 연락을 받고 하고 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나 찾아보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 우선순위로 제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서비스를 따로 해준 거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한국이 생산적 복지를 주장한다고 나라라고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우선시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어느 부분에 더 필요한지 판단해보고 그 우선순위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이런 걸 통해서 세수가 확보되고 또 이런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고 그럼으로써 원활하게 일할 수 있고 일함으로써 세수가 다시 확보되고 이런 순환 자원이 되겠죠.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우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거의 한국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르고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출산율이 0.8%, 세계 최하위입니다. 이 30년 후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연금도 못 받을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다양한 고민 끝에 수많은 다문화 가족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갖춘 사회로 인정받고 다양성이 인정될 때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곧 내일은 토요일, 오늘 내일 목 금요일이 아니라 제가 말한 내일은 우리의 장래, 20년, 30년 후의 우리의 모습. 농인들이 수화로서 자기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살아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여러분 농인들이 더 못한다는 어두운 생활이 아니라 3배, 4배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에 충분히 자기 일원으로 자리 잡기를 해간다면 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안 된다는 인식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수화를 사용할 때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수화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인식이 많이 변해가고 더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웃이 서로 필담을 주고받으며 전에 제가 아파트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수레를 끌고 왔는데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그러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농인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제스처를 보여주더라고요. 사랑합니다도 하고 수화도 잠깐 사랑합니다 하고 제스처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생 동안 누구나 자기 일생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더 좋은 길을 찾아서 자기의 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나침판을 통해서 북쪽 방향을 찾고 동쪽 방향이나 서쪽, 동서남북 어느 방향을 찾아서 나아갈 때 나침판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수화는 농인 삶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나침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농아인협회에서부터 오늘까지 제3회 한국수화의 날입니다. 경기, 서울, 인천 지역에서 그러나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한국수화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화의 날, 곧 농인을 위한 날 아닙니다. 수화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 청인이건 농인이건 간에 수화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함께 농인과 청인이 걸어가는 귀한 날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